그런데 법원은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측 법리적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니케피디아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법리를 향후 시리즈물로 한번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서 변호사님, 제 휴대폰에 다른 범죄의 자료가 있긴 한데 경찰이 이것까지 보는 거 위법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먼저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내용으로 위법 수집 증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즘 문제가 되는 디지털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를 가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215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가 압수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인정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미 발급받은 혐의 사실에 대한 영장과 관련돼서 그러면 추가로 나온 증거물이 그 영장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객관적 관련성이 뭘까요? 뭐길래 사람들이 제 휴대폰에서 나온 거, 제 노트북에서 나온 걸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걸까요?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행에 대해서 또는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등이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에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요, 구체적이고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동종사건이다 또는 유사한 범행이다 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어렵죠. 한번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찰은요 1월 1일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1월 3일경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해 사후영장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 이건 긴급 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입니다. 문제는요, 이 사건 영장의 범죄 사실에 피해자 A를 대상으로 한 협박과 살인 미수만이 기재되었을 뿐 다른 범행 사실의 기재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요, 이 사건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살인이나 살인교사 등에 대한 B에 대한 다른 범죄의 동영상을 10건 이상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존 피해자 A 외에도 피해자 B에 대한 사건도 당연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는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조사를 하는 경찰에게 영상이 다 나왔으니까요, 이 사건 살인 등은 자신이 지시한 게 맞다라고 자백까지 했습니다. 검사는요, 이런 자백을 다 듣고 이를 다 확인하고 초반 피해자 A에 대한 협박이나 살인 미수 외에 B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요, 이 사건 쟁점 혐의 중에 B에 대한 관련 압수물에 대해서는 별도 영장을 받지도 않았고 이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인데요, 일부 각색을 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게는요, 이 사건 쟁점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 A에 대한 혐의와 B에 대한 혐의가 피해자도 다르고 범죄 일시에도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비춰봤을 때 아무리 살인이라는 동종범죄라 하더라도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왔다는 게 확인됐다면 이때 조사를 중단하고 추가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A에 대한 영상물 역시도 추가적인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피해자 A에 대한 내용 역시 그 영상물 자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영상이 나왔는데 이걸 왜 증거로 못 쓰냐, 이런 불만이나 비난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은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측 법리적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저희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요, 사법제도라 함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먼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결코 인정해서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정의를 위해서 이게 실질적인 정의야! 이 부분을 위해서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떼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혹은 정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서 독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거물에 대한 위법 수집을 판단하는 것은요, 사실 수사 단계가 아니라 법원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은 회사는 상대적으로 이런 법리가 적게 활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언론에 대서특별된 사안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많은 사건들, 이런 부분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주장을 하고 다투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부 저희 의뢰인이 좀 반복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시 이 영상만을 좀 확인해도 충분히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